다음은 특집 뉴스입니다. 법무부 대학생 서포터즈 프리드로우 팀이 파주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며 아동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 중이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나 교직원 등 아동과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이라 안타깝게도 대처나 예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 학대 행위자 부모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징은 즉각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과 지속적인 부부싸움을 해오는 것, 감정 통제에 종종 실패하고 SNS를 통해 비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감에 따라 2024년 1월 9일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 피해 아동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입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식 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들은 무조건적인 처벌은 한계가 존재하며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양육에 있어서도 세대 갈등은 존재하며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야 하고 체벌보다는 아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이 변화하여야 하며 부모가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동학대가 신고가 늘었다는 건 인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처벌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은 행정처분으로 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유는 어차피 기관에서 6개월간 이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친하지 않고 거부적이었다고 300만 원, 500만 원 떨어뜨리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과태료 내고 자기는 과태료 냈으니까 더 이상 안 만나겠다 라고 하는 기관들은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비협조기적인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데려오는 것도 저희도 역할이거든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고 무조건적인 처벌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처벌을 통해서 아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가 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왜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징계권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양육을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는 말씀했던 것처럼 맞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벌을 하는 것에는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없애고 행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모르면 가르쳐 드려야 되고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변화시켜 드려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기관이 움직이고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나의 커리어 혹은 나의 생활, 환경 등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학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어머님은 일하러 나가셔야 되고 돌아오면 애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때려서라도 빨리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를 하기보다는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다, 공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대에 맞는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스마트폰 하나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SNS를 한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모르는 걸 서치한다던가 날씨를 본다던가 다양한 걸 보는데 부모님은 그 핸드폰 하나만 보는 걸 싫어해요. 내가 친구랑 급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 핸드폰 사용한 지 지금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 난 지금 내 친구랑 급하게 이걸 해결해야지 얘랑 절교의 위기에 있는데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엄마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뺏어가 버리면 거기서 화를 안 낼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네, 화내야죠.
그럼 집 나가겠다고. 애들 나가면 어딜 집 나가냐고 때리면 이제 아동학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억울하지. 애가 핸드폰을 3시간, 4시간 하고 학원 기껏 40만 원, 50만 원에서 보내놨더니 숙제도 안 내, 뭐도 안 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저희 만나면 너네가 키울 거냐고 나가서 키우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양육도 많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본 게 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봤었을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힘든 세대를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아이를 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노리고 가장 잘 지내고 맛있게 먹고 있지만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세대 간의 갈등들이 양육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파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 살해 관리 및 재학대 방지, 심리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이렇게 3가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적 절차를 밟아 부모를 교육하고 비행 행동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양육 방법을 안내하고 만 0세에서 만 1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법기관과도 연계하여 업무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기관은 각 경찰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달 이내로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위반 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건 처리 절차에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진 후 학대 행위자 및 아동의 교육 및 상담과 치료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는 내담자의 유형에 맞춰 진행되며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집단 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의 경우 내담자 본인의 회복 의지가 중요하며 적극적 참여와 표현이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프리드로우는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드로우 뉴스 조연지 기자였습니다.